1717번. 자, 요 문제는 그래요. 뭐 다음 수열들의 합을 구하시오. 얘네들로 표현된 걸 다 더하시오야. 분모가 곱의 형태 다 좋아. 그래서 부분문서 써야 된다를 이 유형의 번호를 보든 아니면은 생김새를 보든 어쨌든 부분문서까지는 알아야 돼. 자, 근데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고 하는 공식이 사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분문수로의 변형과 관련된 공식이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수학의 정석을 보면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정석을 안 본 지가 좀 됐는데 대수 혹은 미적분 2라는 과목의 정석을 보면은 부분문수로의 변형이라는 공식을 6개에서 한 10개 정도로 싹 보여주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딱 2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너네가 이미 알고 있던 거. 뭐? A 곱하기 B, 분모가 두 수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뭐, 그걸 더하시오의 경우에서 쓰는 거. 뭐야? 일단은 뒤에서 앞에 거 빼줍니다. 그거를 통째로 역수로 만들어주고요. 거기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때 이제 A, B의 차가 1밖에 안 나서 보통 얘를 1분의 1로 해서 생략하는 경우를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게 얘가 B 빼기 A. A와 B의 차가 한 이만큼 차이나. 그래서 분자가 원래 2가 있었던 거. 그런 문제들도 많이 볼 거다. 얘 2, 얘 2. 약분해서 사라지게끔. 그래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만 남기게끔 하는 문제들도 많이 봅니다. 다 좋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처럼 분모가 3개의 곱일 걸로 표현된 거. 2개씩 묶거나 뭐 하나는 하나로 가고 앞에 건 2개를 곱하거나 이게 아니라 분모가 3개짜리 곱의 부분분수는 C 빼기 A를 역수로 써요. 제일 마지막 거에서 제일 첫 번째 걸 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A, B 2개로 분모, B, C 뒤에 2개로 분모. 끝. 요거 기억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부분문제야. 세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 빼주면 2입니다. 2분의 1. 그 뒤에 남은 거는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좋아. 자, 그런데 그 다음 분수도 보면 어때? 뒤에서 세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 빼면 4 빼기 2입니다. 역시 2분의 1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안에서 뭐가 들어가? 2, 3 빼기 3, 4. 그 다음도 뭐겠어? 3, 4 빼기 4, 5. 보여? 얘들아. 뭐가 보여? 2, 3, 2, 3. 3, 4, 3, 4.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해주는 거야. 어디까지? 마지막 10번째 거. 어때? 첫 번째 게 1, 2, 3. 두 번째 게 2, 3, 4. 세 번째는 3, 4, 5. 10번째는 10, 11, 12 아닐까? 그래서 10 곱하기 11분의 1 빼기 11 곱하기 12분의 1까지 들어오시면 되는 거야. 요거 부분문서로 변형이라는 공식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됐나요? 그럼 어떻게 사라져?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순으로. 남은 거 써볼까? 2분의 1에다가 뒤는 뭐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저거 계산해주면 132죠? 132분의 1. 짠! 한 번 더 계산. 2분의 1 다음에 둘이 통분해주면 바로 빼자. 132분의 얘 얼마 곱한 거야? 66 곱한 거니 65가 되겠네. 6 곱하기 5처럼 보이냐? 65. 됐나요? 계산해 주시면 끝. 얼마야? 264분의 65겠네. 어딨니? 아, 답 5번. 끝. 어때요? 정말 쉽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부분수로 변형 두 번째 거. 자, 나중에 너희들 중에 나 이거 할 거야. 그래서 학교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2 선택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은 급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 급수. 뭐 지금 급수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급수라는 단원으로 가면 다시 한번 요거 또 등장할 겁니다. 그때는 이 두 개 말고 하나를 더 배우는데 그 녀석은 공식보다는 지금 같은 공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더 줄 거다. 알겠죠? 부분수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시. 그거는 공식 외우자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데서 하나 더 나오면은 그게 끝.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수학의 정석에 나오는 한 10몇 가지 되는 공식들을 싹 다 정리하고 끝인 겁니다. 알았나요? 됐죠? 다음 30번 가보자. 정리.
모든 항의 자연수고 공차가 똑같은 두 둥차 수열. AN도 BN도 둘 다 공차가 똑같대. 그 공차를 내가 뭐라고 해볼까? DN이라고 잡아볼까? DN이래. D라고 잡아볼까? 그러면은 AN도 BN도 둘 다 어떻게 표현될 거야? DN에다가 뭔가 더해지는. DN에다가 뭔가 더해지는 형태로 등차수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죠?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데 1차항의 개수, N의 개수가 D, 공차가 될 거거든. 그 상수항이 달라져서 첫째 항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 어찌됐건 간에 너희들은 이 녀석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 시그마를 써보니까 어때 얘들아? AK, BK가 각각 DK 플러스 P, DK 플러스 Q 꼴이네. 분모가 곱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나 이거 부분수 써볼 거야. 시그마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 안에서 저 분모가 곱의 꼴인 녀석 자체를 뭐 해보자? 뜯어보자. 부분수로. 그랬더니 어때? 뒤에서 앞에 거 뺄 때 K가 사라져버리죠. Q-P라는 녀석이 남습니다. 그 녀석의 역수를 앞에 개수로 곱해주고 나면은 그 뒤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DK 플러스 P분의 1 빼기 DK 플러스 Q 분의 1꼴. 대현이 이 녀석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1부터 n까지 더해주세요. 그걸 쭉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대? 8n 플러스 4가 나오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저 시그마 풀어주세요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방법이 무지성 연산 하나랑 좀 생각해 보는 거랑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냈다 1, 2, 3, 4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고민을 해볼까요? 아야야야야. (8n) 플러스 4분의 n? 저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없나? 미지수가 너무 많이 돈다. PQ가 자꾸 도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부문수를 써서 뭔가 해보려는 것까지 나오면 좋기는 한데 이게 해결되면 좋기는 한데 PQ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항, 뭐 세 번째 항, 열 번째 항 어떤 특정 항에 대해서 차가 나오거나 이러면 몰라도 지금은 이게 너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자. 좀 다르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거 어때? 자, 이 식 한 번 더 씁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BK 곱의 역수 합이 8n 플러스 4분의 n. 자, 일종의 뭐가 주어진 거야? 이거 하나를 CK라는 하나의 수열로 쳐다보면은 n번째 항의 합. 정아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졌잖아. SN이지 일종의. SN이 주어졌는데 AK, BK 1번 항을 찾아볼까? 약간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누구를 안다면 SN-을 안다면 n 대신에 n-1 n 대신에 n-1 그럼 분모도 8n-4로 좀 정리해볼까? 이렇게 된다면 그 둘을 빼서 만든 게 결국 뭐야? AN, BN 아니야 얘들아? 정확한 AN, BN의 역수 그지 않을까? 여기는 첫 번째 항부터 n-3번째 항까지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죠?
그 상태로 가도 좋을 것 같아. 자, 둘이 뭐 해보자? 빼보자. 그 우변은 뭐죠? 8n 플러스 4분의 n에서 8n 마이너스 4분의 n 마이너스 1을 빼면 됩니다. 뭐 할까요? 통분 한번 해볼까요? 8n 플러스 4, 8n 마이너스 4. 이거 곱해주면은 8n 제곱 마이너스 4n. 이거 곱해주면 전개 좀 할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요거 전개. 그럼 마이너스 배를 분배해줘야 되니까 실수 조심하고. 8n 제곱에다가 플러스 4n. 그리고 상수항이 플러스 4. 뭐야? 4n 사라지고 8n 제곱 사라지잖아. 그러면 뭐야? 8n 플러스 4 곱하기 8n 마이너스 4분의 4입니다. 그 4를 어떻게 하냐? 한 군데다가 몰빵으로 약분을 하지 말고 따로따로 약분하자. 하나는 4n 플러스 2로 2만 약분. 뒤에는 4n 마이너스 2로 2만 약분. 왜요? 얘랑 역수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이 만들어지게 되죠. 둘이 뭐다? 4n 플러스 2, 4n 마이너스 2. 그럼 둘 중 하나는 an이고 하나는 bn이겠지. 여기서 꼭 요 상태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2와 2분의 1을 곱해져서 서로 사라지거나 할 수 있기는 하지. 근데 n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어때? 지금은 이거 분배해버리면 얘는 2n, 얘는 8n. 하나는 공차가 8이고 하나는 2니까 말이 안 되잖아. 같으려면 이건 안 되지. 대신에 이거는 가능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둘 다 사실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입니다가 잘못되지. 왜요? 공차가 음수면 언젠가는 0을 뚫고 음수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럼 둘 중 한 놈은 4n 플러스이고 다른 한 놈은 4n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A와 Bn 중에. 뭐가 뭔데?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우리는 각각이 많으니까 An과 Bn의 합만 계산을 해보면 그냥 8인 거 알거든. 누가 An이고 누가 Bn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 놈의 An이면 다른 놈의 Bn이겠지. 얘가 An이면 얘가 Bn이겠지. 둘이 더하면 8n이라는 건 변함없거든. 알았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 왜? 이렇게 구한 게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나도 이거는 답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딴 색으로 가자. 이것 때문에 그래. 뭐? SN-C라는 표현에서 n이 1일 수는 없거든. 그럼 이 두 식 중에 얘는 상관이 없었는데 얘는 n이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이렇게 구한 녀석 역시 n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요, 다시 구해야지. 그죠? 여기서 A1, B1 분의 1은 1 넣어주면은 12분의 1이다. 그럼 둘 중 한 놈이 AN이고 한 놈이 BN이라고 쳤을 때 AN이 뭐 얘라고 가정하고 구해주면은 A1은 6, B1은 2. 곱하면 12. 맞네.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다르다면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그 다음에 뭐 A1은 B1은 각각 첫 번째 항에서는 얼마입니다에 대한 얘기가 각각 나오든 A1 곱하기 B1이 나오든 어쨌든 따로 찾아줘야 된다는 말이야. 알았죠? 근데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진 거를 확인을 한 거고. 어쨌든 8n에 대해서 지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부터 해주세요. 뭐야? A1이 2 수열 AN, B1이 2 등차 수열 BN. AN은 등차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뭐 어떤 랜덤한 수열이래. 뭐 그게 등차 수열이 될 수도 있고 등 B가 될 수도 있고 뭐 식의 형태에서는 등 B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등 B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냥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수열일 수도 있기는 하겠고 맞죠? 어떤 수열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AN은. 어쨌든 그거 잘 조심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지 간에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렇게 생긴 수열이 뭐다? 몰라. CK.
뭐 어떤 새로운 수열이다. 근데 그 새로운 수열에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뭘 준 거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 맞죠? 그걸 준 거잖아. 오케이? 그 SN이라고 쓸게. SN을 줬는데 그 생김새가 요딴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자, 기억나 얘들아? SN이 n에 대한 2차식인데 1차항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상수항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다. 상수항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데? 상수항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등차수의 합이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n제곱의 개수 2분의 1은 뭐다? 공차의 절반, 2분의 d를 말하고 있는 거야. d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n 플러스 1, 이 n 플러스 1 조심하고, bn 플러스 1분의 an이 뭐다? 일단은 1n으로 시작하는 어떤 등차수인가 보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넣어보세요? 그냥 이 식 자체에다가 1 넣어보세요. n이 1이 되면 첫째 항보다 2분의 1이 된다. 얘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붙이자까지. 아이고 다리야. 되었는가? 이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뭐라고? bn 플러스 1분의 an이라는 수열 자체의 생김새가 n-2분의 1입니다. 왜요? 그 수열에 대한 합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2분의 1 n제곱이다 보니 등차수열 합공식이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를 한 거지. 그 SN의 식의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d라는 걸 이용해서 d가 1이기 때문에 1n으로 시작하고 1 넣었을 때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1 넣었을 때 2분의 1이 나오도록 해주는 거지. 뭔 말? 그거 가지고 이제부터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되었나요? 가보자. 구수열을 뭐 CN이라고 잡던가. 너희들 편한 대로. 나는 CN 잘 안 쓰기는 하는데 필요하다면 써야지. 되었니?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n에다 1 넣어보자. 다시 한번. 뭐 나와? 좌변이 뭐 나와? B2분의 A1이잖아. 근데 A1이 2인 거 알잖아. B2를 몰라서 그렇지. B2는 B1 플러스 D라고 해도 되지. 그지? 2 플러스 D라고 잡아보자. Bn의 공차 D야. 이거는 1이 아니라. 알았죠? 어쨌든 2야? 2야. 그게 얼마? 1 넣었더니 2분의 1 나온대. D는 얼마? 2인가 보다. 그래서 Bn은 어떤 수열이다? 2n. 첫째 항이 2니까 그대로. 그럼 끝났네. Bn 플러스 1이 뭐예요? n 대신에 n 플러스 1. 즉 2n 플러스 2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식에다 다시 때려 넣는 거지. an에다가 b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을 넣어줬더니 n-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an은 뭐예요? 2n 플러스 2에다가 n-2분의 1이 나와요.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 상태로 바로 정리해도 좋고 2n 제곱 플러스 n-1.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그마 써주면 되겠지. 됐나요? 뭐야? 플러스 n이야 저거? 1부터 a, k로 쓸걸. 어쨌든 그럼 뭐다? n제곱 공식 6분의 n 공식, 시그마 n 공식 끝. 됐죠? 120인 것 같은데 답은? 암산이라서 모르겠다. 됐죠? 110, 15 빼기 5니까 120 맞는 것 같아. 답은 1번. 끝. 정리. 다 되면 47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47번을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들 뭐 매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를 몰라서 질문인 경우가 많냐. 사실 시그마를 해결 못하는 경우도 많기는 해. 많다고 하기보다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원을 까먹어서 그래. 원 얘기를 까먹다 보니까 그냥 시작을 못한 거야. 자, 내가 이제 가끔 고등수학 가르칠 때 뭐 내가 안 가르쳐 줄 거야. 왜 질문해? 멍청이들.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나 원의 접선 까먹었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찾는 거는 해줘야 돼.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든, 맞죠? 요즘 블로그에 뭐 선생들 많이 정리하잖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든, 아니면 저거 뭐야, 너네, 이건 어느 단원이야? 원이니까 너희들이 공통수학 2겠네? 첫 단원, 그지? 도예방정식. 공통수학 2 첫 단원 개념서나 유형서를 좀 살펴본다던가, 뭐 교과서도 좋고, 뭐도 좋고. 또는 뭐 나한테 질문을 한다던가, 원의 접선 공식 좀 알려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네이버래. 유튜브에 내 거 검색해도 좋고.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든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원의 접선 공식이 뭐였더라? 라는 거를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하는 게 제일 베스트. 그게 이과 공부를 하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돼, 여러분들. 알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원의 접선 얘기 하나 하고 가자. 뭐야? 2n,0이 주어졌네. 근데 그게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다. 그쵸? 다른 말로 고치면 뭐다? 원 밖에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원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원에 긋는 접선은 어떻게 푼다? 중심의 좌표가 0,0이라면 원의 접선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접점을 막 xn, yn으로 잡아서 또는 기울기를 m으로 가정을 해서 접선 공식을 써버리는 거지.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내가 봤을 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원 밖의 점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 -0, 중심이 흐트러진 거야. 원점이 아닌 중심을 갖는 원에서는 나는 D는 R을 쓰라 그랬고, 자, 고1 2학기 중간고사였다면, 만약에 이 문제가 고2 1학기 중간고사를 공부하는 상황에 등장하는 원의 접선 단원이었다면, 만약에 이 문제가 그랬다면은 나는 만약에 중심에 0,0이라고 하면 접선 안 쓰면 안 돼. 학교 선생들은 접선 공식을 쓰는 풀이를 더 좋아해 라고 하면서 맞는 풀이 하나 더 보여줄 것 같은데, 이제 원의 얘기는 끝났잖아. 그지? 이제 우리는 수열 풀고 있고 2학년이 됐고 3학년을 앞두고 있잖아. 2, 3학년이 됐을 때 원 얘기는 꼭 공식 안 쓰셔도 됩니다. 접선을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고1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공식을 까먹었다, 원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까먹었다면 모든 문제를 D는 R로 풀 수는 있어야 될까지는 얘기했어. 어떤 D와 어떤 R? 내가 찾으려는 접선이라고 부르는 그 직선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D랑 원에 대한 반지름이랑 둘이 서로 같아지면 돼. R이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D가 크면 안 만나는 거는 그림을 통해서 뭐 찾아보면 되는 거고. 이게 D고 이게 R이니까 D가 크네.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면은 이게 D고 이게 R이니까 D가 크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접하는 상황이니까 D와 R이 똑같다라는 것까지는 찾으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는 뭐 찾을 거예요?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 뭐 할까? 2n,0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라고 가정해볼까? 그럼 뭐예요? y는 기울기 m, x-2mn. 오케이? 2n,0을 지나는 직선. 되었니? 뭐 이렇게 찾아와도 좋고 2n,0을 지나게. 어쨌든 지금은 정교한 형태로 다시 쓸게. mx-2mn, 2mn.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어디야? -0이었죠? 그 둘 사이의 거리 D를 찾자. 그럼 찾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고칩니다. mx-y-2mn 는 0으로부터 -1,0까지 거리 D 뭡니까?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빠방. -1,0 대입해보자. 그럼 뭐야? -m, -2mn. 절대값까지 까먹지 말고. 그리고 그게 뭐랑 같다? 반지름 얼마? 반지름 어딨지? 저기 있다. 원에 1. 그러면은 좌변은 절대값에 절대값 속에 마이너스는 의미 없죠. 그래서 그냥 m으로 묶을까 했는데 묶지 말고 m 플러스 2mn으로 쓰자. 우변은 루트. 그럼 한쪽은 절대값, 한쪽은 루트. 푸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양변 제곱입니다. m제곱 플러스 4m제곱 n. 둘이 곱한 거야. 2배 하면서. 그리고 플러스 4m제곱 n제곱. 뭐 한 거예요? 이 녀석 제곱. 그게 우변 뭐랑 같다? m제곱 플러스일 것 같다. m제곱은 사라지네? 그럼 남은 거 써보자. 우리가 찾는 게 뭐야? 기울기의 제곱?
결국 m이 필요한 거네. m. 그러면은 m제곱으로 묶자. 4n 플러스 4m제곱. 는 1. 아, 나왔다. 뭐가 나왔다? m제곱이 나왔잖아. 우리가 찾으려는 게 바로 보여줄까? 우리가 찾으려는 게 기울기의 제곱을 an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m제곱, 기울기의 제곱을 본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쓰다가 말한 이거 왜 그러냐면 n 플러스 n제곱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뭐 쓰려고? 부분수 쓰려고. 왜? 이 녀석을, 즉 이 녀석을 더할 거잖아. 시그마 할 거잖아. 시그마.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40까지야? 이게 an이고 여기서는 k의 형태로 다 했을게요. 1부터 어디까지라고? 40까지? 그러면은 4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짠! 이하과정 생략. 계산은 생략. 답 내주세요. 그냥 느낌. 딱 봐도 뭐야? 역수? 분의 1? SN 자체가 분의 1꼴. 역수꼴이라서 그걸 다시 역수로 만들어서 단순한 n에 대한 또는 k에 대한 1차식, 2차식의 합의 형태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어 보이긴 하지. 근데 그거 아니면 뭘까? SN 자체가 약간 무슨 꼴을? 루트 플러스 루트 꼴을 가지고 있던가 혹은 두 수의 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야. 두 식의. 그래서 곱 분의 1이니까 부문수 쓰세요. 딱 약간 이 세 가지 중 하나일 것 같다. 그치? 하나는 원래 SN 자체가 역수꼴이라서 다시 역수를 만들어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면 루트 빼기 루트 플러스 루트 꼴. 또는 SK 자체가 K에 대한 1차식들의 곱의 형태라서 역수를 만들어서 부문수 쓰게끔 만드는. 그 셋 중 하나겠지. 뭐. 맞죠? 뭐 그걸 뭐 미리 생각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AK의 넓이를 찾으러 가봐야겠다. 그걸 구해봐야 그 식의 생김새에 따라 풀이가 다 달라질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찾아보자. 뭐예요? X좌표가 1일 때 높이는 이걸로 만듭니다. 밑변은요? 1이네요? 1부터 2까지니까. A2는 X좌표 2일 때 Y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높이를 만듭니다. 밑변의 또 1이네요. 그렇게 쭉 왔다. 이게 뭐다? AK다. AK, K번째 사각형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기 X좌표가 K인 거야. 그때의 Y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높이를 만들고 밑변의 길이는 또 1일 거야. 끝났네? SK 뭔데? 요거 길이 더하기 요거 길이잖아. 이거 길이 뭔데요? K일 때의 Y좌표 루트 K 플러스. 이거 길이는 뭔데요? 길이는 뭔데요? K번째 Y좌표, K를 넣은 Y좌표의 부호 반대가 길이겠지. 끝났네. SK 자체는 뭐다?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 1이라서 생략. 그냥 높이 자체가 넓일 겁니다. 근데 루트 플러스 루트 꼴이네. 됐네. 그럼 끝났네. 그럼 뭐다? 역수를 만들어보자. 아까 말했던 루트 플러스 루트의 역수 꼴이네. 그래서 뭐 해주세요? 유리화를 해주세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를 분모에도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버리게 되면은 분모는 1이라서 상라지고요. 그 합차. 맞죠? 분자만 남습니다. 그렇게 남은 분자 이 녀석을 뭐 해주세요? 한 번 더 시그마 씌워주세요. k가 1부터 99까지. 그러면은 유리화랑 뭐랑 부무수랑은 둘 다 목적이 뭐다? 시그마 맞지? 더하고 하다 보면 뭐가 돼? 다 소거되고 처음 거랑 끝에 것 쪽만 남잖아. 99를 넣어주면 루트 100만 남을 거고요. 99는 98 넣었을 때 얘랑 사라지니까. 그럼 마지막에 넣은 얘, 처음에 넣은 얘만 살아남겠지. 답은 얼마? 9. 끝. 답은 5번. 어때요? 정말 쉽죠? 정리해 주세요. 55번 갈게요.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는 n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n, bn이라고 하자. 그때 그 an, bn과 원점 o를 이용해서 an, o, bn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tn으로 잡았다. 그때 tn분의 n에 대한 식음을 찾아주세요. 결국
수열의 합이라는 게 다를 뿐 최대치수를 찾아주세요. 뭐를 해주세요. 길이의 최대치수를 찾아주세요. 처럼. 맞지? 넓이의 식을 구해야 그 다음 과정이 처리가 되네. 방금 앞에 문제처럼. 그래서 뭐다? 넓이를 구해보자. 그때 요 길이와 요 길이. 길이가 뭐야? 루트 n. 이게 지금 x좌표 n이잖아. 그죠? n 넣어서 나온 y좌표가 길이. n 넣어서 나오는 y좌표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를 했을 때 아유 마이너스 한다니까. 길이. 그 두 개를 더한 게 밑변. 높이는 요거 n. 그렇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네. 아, tn이라는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이분을 붙이고 밑변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높이 n까지. 그 녀석을 뭐 해주세요? 역수로 만들어 주시고요. n을 곱해주세요. 그때 약분을 시키겠네요. 그 녀석에다가 다시 한번 뭐 해주세요? 시그마를 붙여주세요. 자, 다시 쓸게. 그래서 다시 한번 뭐가 됐다? 시그마. n이 1부터 24까지. 자, 요 식을 그대로 쓰는데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은 그대로 가고 굳이 괜히 바꿨나 자리? 바꿔. 난 큰 거 쓰는 게, 큰 거부터 쓰는 게 좋아. 그리고 분자는 여기도 뭐 1로 올라가야지. 그러면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또 유리화. 쇽쇽. 그러고 나면은 시그마가 어떻게 돼? n은 1부터 24까지. 분모는 바로 갈게요. n 플러스 1 빼기 n. 그냥 1이겠죠? 생략. 2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그러면 누가 봐도 2로 묶어주면 그 안에는 뭐다? 소거형. 24 넣어주면 얘 남고 1 넣었을 때 얘 남고 루트다 루트 125가 아니라 됐죠? 4, 8 답은 4번 변이다. 98, 99 두 개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 하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졸려하냐. 가자 쉬었다가 98번 봅시다. 모든 항의 정수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AN과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나다. 자, 그때 21번째 항, 제 21항이 24보다 크고 29보다 작다. 뭐 저기서 뭔가 조건이 나오나 보지. 어쨌든 그때 M의 값을 찾아주세요. 요걸 만족하는 M을 찾아주세요. 뭐 얘도 함께 만족하는 뭔가 M을 찾아주세요. 나 맞지? 뭐야?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자연수 M. 다음 조건은 만족. 공차가 오다 보니까 근데 가해 조건에서 뭔가 수열의 합이 음수가 나온 걸 보니까 처음엔 음수였나 봐. 근데 공차가 5, 양수다 보니 점점 증가하다가 0을 넘어서 양수로 가나 보다. 맞지?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뭔가 첫째 항부터 홀수 2m 플러스 한 번째 항까지 합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라고 하고 있네요. 음수 쪽만 더한 건 아니지. 양수 쪽 조금 넘어갔는데 근데 그게 음수가 될 수 있겠지. 맞죠? 그걸 만족하는 뭐 요딴 얘기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 AM 플러스 AM 플러스 2. 저 세 놈, 저 세 놈의 절대값의 합이 13보다 작대. 왜 그럴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 만약에 n번째 얘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양수라고 쳐봐. 처음에 음수였는데 올라가다가 양수로 넘어간다 했지. 얘가 양수로 이미 넘어간 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다 필요 없죠. 그러면 세 놈의 합이 13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얘가 아무리 작은 1 또는 심지어 0이라고 생각하더라도 0은 좀 그러나? 아니다. 잠깐만. 13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가능할 수 있겠다. 잠깐만. 가능하겠다. 만약에 1이라고 치면은 얘는 6밖에 안 되잖아. 공차가요. 그럼 얘는 11. 안 되네. 그지? 넘어가네. 맞네. 얘가 1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얘는 6, 얘는 11. 이미 10 넘어가 버렸잖아. 말이 안 되네. 그럼 반대로 음수여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0도 포함.
만약 0이라고 하더라도 15까지 가잖아. 절대값 씌우면. 맞지? 13보다 커져버리네? 말이 안 된다. 즉 AM 플러스 1, AM 플러스 2 셋 중 한 놈은 부호가 바뀌어 세 개에서 어때? 저 AM 플러스 1, AM 플러스 2에서 어때? 부호 변화가 발생해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그 합이 13보다 작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긴 해. 예를 들어서 부호가 바뀌긴 하는데 한 마이너스 4에서 부호가 바뀌는 경우라면은 역시 안 되잖아. 그지?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 같아. 얘가 마이너스 3이면요. 얘가 이거,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딱 13. 아직도 안 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 얘는 5, 3. 얘는 마이너스 7. 절대값 씌워서 더하니까 12밖에 안 되네. 13보다 작네.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 이 정도나. 이 정도나.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 근데 얘도 안 됩니다. 13을 딱 가져버리네. 그럼 부호 변화가 있는 것 자체는 좋은데 저 AM 플러스 1이 뭔가 이 사이 어딘가에서 맴돌아야 되는 거야. 맞죠? 오케이. 그러면 AM 플러스 1의 후보는 여기 다네요. 됐나?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합이 음수가 되어야 하며 요 놈의 합, 요 A21의 값도 24와 29 사이 어딘가에 맴돌아야 돼.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이라. 그게 좀 이상하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가다 보면 공차가 오잖아. 그러면은 얘는 얼마를 가질 수 있어? 7 가질 수 있겠지. 얘는 26, 얘는 25, 얘는 24 나오겠지. 근데 29로 그 다음에 넘어갈 거야. 안 되네. 탈락. 그리고 얘 23, 28 가능해지겠네. 24와 29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올 수 있는 후보 자체가 요 4개밖에 안 돼. 근데 그게 21이어야 되는데 맞죠? 지금 현재 이 AM 플러스 1, M 플러스 2 여기서부터 몇 개의 항이 추가됐어? 5, 공차가 5니까 4번 추가가 됐네. AM 플러스 6이라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럼 얘는 AM 플러스 7이라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이거 자체가 여기로 가야겠다. AM 플러스 6이 되겠네. 얘가 만족하거나 얘가 만족하거나. 됐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M이 얼마란 얘기야? 이게 21이어야 하니까 14란 얘기고 이 세 놈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M이 15? 15란 얘기다. AM 플러스 6이 25가 될 수 있으며 그게 A21이 되어야 하니까 15. 맞나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마지막 조건을 먼저 본 거지. 그럼 이제 아직 안 본 거 뭐 있어? 가해 조건을 가보자. 가해 조건을 한번 보니까 얘는 어디까지야? 시그마 AK K가 1,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29번째까지 가서 음수가 맞는지 확인. 얘네들은 31번째 항까지 가서 음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 맞지? 되었니? 자, 첫 번째 상황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 맞죠? 그러니까 M이 14다 보니까 가해 조건부터 다시 아니야. 가해 조건은 됐고 나의 조건부터 다시 써보면은 지금 A14가
마이너스 7인 거고 A의 15가 마이너스 2인 거고 A의 16이 3인 겁니다. 그걸 만족하는 상황이야. A의 29까지 합이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봐. 어때? A15를 기준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거를 쭉 가보자. 아까 어디까지 갔었어? A의 21이 28이었지. 그거 가지고 A의 29까지 가야 된다고. 29까지 가야 된다고. 얘네들을 싹 다 더해서 음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다 더해봐봐.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만약에 A에 30이 있었다고 치면은 딱 정중앙이 되면서 얘보다 크기가 1만큼 커. 얘보다 크기가 1만큼 커. 얘보다 크기가 1만큼 커. 다 1만큼 커. 그거를 딱 몇 개? 30개. 그지? A1부터 A15까지 15개, A16부터 A30까지 15개. 근데 그 양수들이 다 1 크고 1 크고 1 큰 게 15개. 양수 15 나오네. 근데 A30 값이 얼마예요? 몰라. 어떤 큰 양수겠지. 28보다 훨씬 큰 양수겠지. 맞지? 그거를 빼면은 뭐 나올까? 음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답은 이건 것 같아요. M14. 답은 3번. 자, 그런데 그 밑에 것들 한번 생각해보자. 틀린 것들. 틀렸겠지? 얘 한번 음수가 맞는지 확인해 볼 거야. 근데 지금 나의 조건에서 A14, A15, A16이 얼마 나왔었어? 각각 지금 마이너스 5, 0, 5 만들었었지. 맞죠? 그러면서 A1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A14, A15, A16 넘어가면서 각각 마이너스 5와 0과 5가 나왔었어. 여길 기준으로 정중앙으로 좌우가 똑같네, 크기가. 어디까지? A15 정중앙을 기준으로니까 A의 29까지는 똑같겠지. 그런데 A의 30은 좀 큰 양수일 거고 A31은 양수일 거야. 우리 31까지 더한다며. 이거 딱 여기까지 합이 0이잖아. 그럼 양수 2개 더 더해지네.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네. 틀렸어요. 만족 못함. M은 15 틀렸어. 그런 식으로 찾아가주면 되는 거지. 얘는 오히려 양수 쪽이 더 늘어나고 있네. 틀린 거지. 밑에 거 2개는 탈락. 알았죠? 그래서 M은 15가 아닙니다. 오케이? M은 무조건 14예요. 하고 끝. 99번 가봅시다. 뭡니까? 역시 시그마 TN을 구한대요. 자, 이번에도 역시 뭐겠어? TN이 뭔지 찾아야지. TN이 뭐야? 삼각형 넓이잖아. 삼각형 넓이의 식이 어떻느냐에 따라 마지막이 또 부분분수로 끝날 수도 있고 뭐 루트 더하기 루트 나와서 유리화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한 1차, 2차 식꼴이 나오면서 맞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빈칸 추론형으로 풀어보래. 빈칸만 잘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림은 잘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짠! x제곱에서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첫째 항이 1, 공차가 양수인 어떤 등차 수열 AN이 있대. 이게 뭐 하는 데 쓰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Y는 AN이 있대. Y는 AN. 요거네. 그걸 가지고 여기 교점이 먼저 등장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로그가 먼저 등장하네. 로그 함수가 등장을 하면서 요 점을 PN이라고 잡아. 그 PN에서 X축과 수직이 되게 쭉 그어가지고 맞지. 여기서 만난 걸 BN이라고 잡는데 얘가 AN이고 X축과의 교점, 그 다음 Y는 X제곱과의 교점을 각각 AN, BN이라고 잡는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 an 플러스 1, y는 an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쫙 만들어졌을 때 맞는 요 점이 또 pn 플러스 1이라고 잡힌대. 그렇게 만들어진 요 녀석의 넓이. 이거네. 그지? 이 넓이를 tn이라고 잡겠대. 요까지만 문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자. 요게 1대 4라는 거는 여기가 1대 여기가 4라는 얘기니까 그건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았죠? 길이가 1대 4가 된대. 그건 좀 이따 확인. 자, 어쨌든 밑에서 가보도록 하자. 네모 빈칸. A는 공차를 구하는 과정인가 봐. 그러므로. 야, 이 그러므로가 힌트 아니냐? 위의 식을 정리하면 공차가 등장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 정도면. 그치? 그럼 뭐다? 이 위의 식, 비례식을 정리해보자. 가운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뭐다? 1 곱하기 2의 an 플러스 1 승는 4 곱하기 2의 an 승과 같다. 곱은 뭐예요? 2의 an 플러스 2네. 아, 얘랑 얘가 같은 거야. 뭐 차이 있네. 맞죠? 지수끼리 같아지면 되니까. 그렇게 공차를 찾았어. 두 번째는 나, 그리고 다 찾으러 가보자. 나와 다의 식을 볼 건데 나는 뭐야? 그냥 위에 거를 정리해 주세요가 다네. 빈칸 출현형이지 수열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수열의 단원에 있는 어쨌든 빈칸 출현형이잖아. 빈칸 찾아가기 위해서 식 정리해보자. 일단 8의 AN승을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네모로 묶었대. 맞죠? 8의 AN승 찾아가보자. 뭐야? 이 괄호가 먼저 정리 좀 돼야 되겠네. 얘가 지금 4의 AN승이야. 뒤에 있는 놈 뭐? 2의 AN승을 묶어봐. 그럼 얘가 뭔데? 천천히 갈까? 방금 위에 거에서 임으로 하면서 나왔잖아. 위에 거에서 2의 an 플러스 1을 이걸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닐까? an 플러스 2승으로.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거, 뭐 할 수 있어? 2의 an승을 묶을 수 있네. 그럼 묶어서 남은 게 뭐야? 2의 2승 빼기 1이죠. 끝났네. 이거 두 개 섞으면 8의 2승이죠.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8의 an승. 아, 얘가 나은가 보다. 됐죠? 가에 알맞은 수. 나에도 식이 아니라 알맞은 수였네. Q예요. 마지막 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TN이 뭐가 나와서 바로 위에서. TN이 이렇게 시작은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이 요거잖아. 그지? 2분의 3 곱하기 8의 AN승. 근데 AN이 뭐야? 첫째 항이 1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2n 마이너스 1 아니야? 맞죠? 공차가 2.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니까 2n 마이너스 1이잖아. 끝났네요. 뭐가요? 시그마 쓰면 끝난다 그지? 뭐야? 등비수렴이네. 공비에 해당하는 게 8의 제곱이죠. 8 아니다. 8의 제곱이다. 1 넣어주면 8의 1승, 2 넣어주면 8의 3승. 8의 1승에서 8의 3승으로 가니까 8의 제곱이 공차지. 공비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 넣어주면 되죠? 12. 공비 8의 제곱에 항 몇 개? 고작 5개. 마이너스 1. 끝. 이 8의 10승이 뭐야? 너무하잖아. R. 답이 아이씨 주관식이네. 너무하잖아. 8의 10승이 뭐야? 2의 30승이야? 이게 뭐야? 아, 2의 30승 마이너스를 묶어놨네. 다행이다. 다만 있는 줄 알았네. 2의 30승 마이너스. 그러면 요게 다네. 맞죠? 이것만 계산하자. 얼마야? 63분의 12. 3을 갖고 내주면 21분의 4. 그게 다에 들어가는 식이 R. 알았죠? 그렇게 PQR 모두 나왔습니다. 답은 당신들이 해주세요. 끝. 단어는 마지막 단어 하나 남았는데 시간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뭐야 이게?
자, 오늘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할 겁니다. 일단 마지막 단어 수열의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그 두 개 중 하나만 오늘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야. 자, 뭐냐면 하나는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입니다. 그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오늘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나오는데, 자, 수열의 귀납적에서 그 귀납의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하면 뭐 구체적인 사례 어쩌고저쩌고 하겠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귀납의 사전적인 정의 아무 필요 없어요. 귀납이 어떤 원리로 밝혀지는 건지만 알고 있으면 돼. 국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 어쨌든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느 하나의 AN이라는 수열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항을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 항도 좋고 뭐 10번째 항도 좋아. 보통 근데 첫 번째 항. 그 첫 번째 항을 가지고 누구를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이 어떤지를 제공하면은 A1과 A2의 관계식이 주어지는 거야. A2와 A3의 관계식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A1을 알고 있으니까 A2를 구하고 그 A2 구해진 A2를 통해서 A3를 구하고 구해진 A3를 이용해서 A4를 구하다 보면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넣는 게 아니라 넣다 보면 구해질 거야 라는 말은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다. 그때 우리는 이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의 식이라고 하는 이 식의 이름을 옛날에는 점화식이라는 명칭으로 썼지만 요즘은 사실 이 명칭 자체는 안 씁니다. 한자로 된 명칭을 좀 사라지게 한다는 느낌이랄까?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으면서 점화식이라는 명칭을 안 쓰기는 하는데 나는 편의상 그리고 일부 학교 선생님들이랑 학원 선생님들이 편의상 그냥 말하기 편하려고 너희들한테 전달하기 빠르려고 점화식이라는 명칭을 여전히 쓰기는 해. 나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점화식의 생김새가 어떻느냐에 따라 너희들한테 수열을 결국은 제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점화식은 기본적인 수열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딱 두 가지잖아. 하나는 등차, 하나는 등비겠지. 그래서 너희한테 이 점화식이 어떻게 지어진다? am 플러스 1을 구하기 위해서는 m 플러스 한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의 항에다가 d를 더해서 구해주세요. 1 넣어주면 a1에다가 d 더하면 a2입니다 라는 얘기고 n에다 2를 넣어주면 a2에다가 d를 더하면 a3입니다 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모든 항을 d를 더함으로써 다음 항을 만들어요 라는 정의. 그게 바로 등차수열을 알려주는 거지. 심지어 뭐까지 줬네? 공차가 d라는 것까지 제공했네. 그럼 이제 이걸 캐치했다면 뭐야? 너희들은 등차수열의 일반은 공식 쓰고 등차수열의 합공식 써서 답을 내면 되는 거야. 어디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렇게 정의를 제공한다고 수열이라 그랬지. 등차수열이라고 한 적은 없었어. 그렇게 첫째 항을 먼저 줬는데 이 식의 생김새를 다시 한번 잘 보니 am 플러스 1을 이렇게 했고요. am 플러스 1은 이항시켜서 an에다가 3을 빼서 만들어요. 그 전의 항에다가 3을 빼서 다음 항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3 빼고 3 빼고 3 빼서 공차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네. 공차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첫째 항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러면 끝나죠. 알았죠?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62가 마이너스 62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주세요. K값 찾아주면 되고. 뭐 이때 AN에 대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뭐 어쩌고 저쩌고 S 해주세요라고 하면 뭐야? SN 공식, 등차수열 합공식 쓰면 되고. 오케이? 이제부터는 등차수열 일반항 쓰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이것도 있지. 이게 뭐야? 그 전의 항에다가 R이라는 놈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드세요. 뭐야? 등비수열을 알려주는 거지. 등비수열을 제공한 거니까 너희들은 이 R을 공비로 사용해서 또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합공식, 등비중항 이런 거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2. 이게 뭐야? 양면 2로 나눠주면은 등차 중항이야. am 플러스를 기준으로 그 전의 항과 그 다음 항을 더해서 1로 나눈 게 중항에 있는 am 플러스 1입니다. 등차 중항 공식을 준 거지. 즉
뭘 준 거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아, 등차 수열입니다를 준 거야. 근데 이 녀석과 다른 점 하나는 공차가 얼마인지는 몰라. 등차 수열 관계에 있는 건 아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겠다? 첫째 항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혹은 첫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줘서 공차를 직접 구하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은 등차 중앙이 등장했으니 뭐도 등장해야지. 등비 중앙도 등장해야지. AN에다가 AN 플러스 2를 곱해서 가운데 항의 제곱을 만듭니다. 같아져요. 즉 등비수열임을 제공할 테니 너희들은 주어지는 두 개의 항을 통해서 공비도 찾고 뭐 합공식 쓰고 일반 공식 쓰고 공식은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열들이 나와. 등차 등비. 근데 이게 단가? 그게 아닌 게 문제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는 명칭으로 썼어요. 실제로 교재들에서.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는 명칭 자체는 나는 여전히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안 씁니다. 왜? 이제는 예전엔 4개가 나왔었거든. 저 여러 가지 점화식 안에. 근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 그래서 2개를 뺐어. 2개만 남겼어. 2개만 있는데 여러 가지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 절대부등식도 보면 산술기하 평균도 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라고 부르지. 나는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명칭을 쓰긴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라고 하기에는 민망하지. 2개밖에 없고 1개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라는 명칭은 잘 안 씁니다. 어쨌든 2가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놓도록 하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빨리 그럼 노란색을 쓰자. 첫 번째 점화식 a n 플러스 1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항인 an에다가 뭔가를 더해주는 거야. 얘가 상수 d면 그냥 등차수열인 거지.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하면은 등차수열인 거지. 근데 얘가 바뀌어. 뭐에 따라? n에 따라. 두 번째 an 플러스 1을 구하고 싶어. 근데 an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구할 거야. 이것도 역시 상수를 곱해서 다음 항 만들고 또 상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 또 만들고 하다 보면 등비수열이겠고 공비가 아니겠지. 그 상수겠지. 상수가 아니란 얘기지. n에 따라 달라지는 식을 곱합니다. 끝.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점화식은 어떻게 하냐? 가장 점화식에 대한 귀납적 정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1, 2, 3, 4 넣어보면 규칙 찾기입니다. 물론 규칙을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식에다가 그냥 냅다 대입만 해서 구해주세요 라는 유형도 있지만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고 여기 있는 2가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세요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숙제 풀다 보면 몇 가지가 더 나올 수 있어. 그 녀석들도 역시 1, 2, 3, 4 넣어서 규칙 찾기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 뭔가 식을 잘 살펴보다 보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수열로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긴 할 거야. 또는 이렇게 풀어주세요 라고 풀이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다. 1개 정도 있어. 2개 정도 있어. 그 녀석들 경우에는 내가 다음 시간에 숙제 풀이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야. 걔네들은 그 풀이 딱 이렇게 풀어주세요 라고 정해져 있는 그 풀이를 따라가야만 하고 그 외 나머지는 1, 2, 3, 4 넣기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 2가지 설명할 건데 일단 기본 1, 2, 3, 4 넣기라 그랬지? 얘네 1 넣어봐. 어때? A2를 구할 수 있습니다. A1에다가 F1을 더해서. n에다가 2를 넣어주세요. 그럼 뭐예요? A3의 값이 나옵니다. A2에 F2를 더해서요. 그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n에다가 n-1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얘는 an이 되는 거고 우변은 an-1에서 fn-1이 되는 거야. 원래는 이제 k-1이라고 설명하긴 하겠지. n과 k를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귀찮아서 내가 n-1을 썼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식들을 싹 다 더해보세요. 꼭. 알았죠? 그냥 1, 2, 3, 4 넣고 끝이 아니라 그 녀석들을 다 더한다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그럼 좌변, 우변을 볼 때 좌변은 A2부터 AN까지 싹 다 더해져 있고 우변은 F1부터 Fn도 더해져 있지만 그 앞에 또 뭐 있어? A1부터 AN까지 더해져 있지. 양면은 똑같이 더해져 있는 녀석들은 서로 양면을 빼서 소거시키는 거야. 그럼 남는 게 AN이 나옵니다. 첫째 항에다가 요 놈들을 싹 다 더하면 돼. 어떤 놈들인데? FK들. K가 어때?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n번째를 구하고 싶으면 n-1까지. 10번째를 구하고 싶으면 9번째까지만 더해주는 거야, FK들. 알았죠?
그런 방식으로 푸세요가 정해져 있습니다. 얘들은. 다시 한번 해볼까? n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2 넣고 n에다가 n-1을 넣는 것까지는 똑같다고. A2 A1 곱하기 F1 A3 A2 곱하기 F2 그런 식으로 계속 곱해. 그래서 좌변은 AN, 우변은 AN-1에다가 FN-를 곱해. 얘들이 다 곱하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변을 싹 다 동시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도 싹 다 곱하는 거지. 그러면 좌변은 A2부터 AM까지 싹 다 곱하기 연결돼 있고 여기는 F1, F2들도 곱해져 있지만 A1부터 쭉쭉쭉 해서 AM들도 곱해져 있지. 양변은 똑같이 약분 나눠줍니다. 그럼 역시 남는 건 AM밖에 없어. 우변은 A1에다가 F1, F2, F3 얘네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노가다인가요? 아까처럼 시그마를 쓸 수 없으니 노가다 느낌이 나오긴 하는데 거의 10중 8구 다 분수일 거예요. 그래서 막 2분의 3인데 3분의 4, 4분의 5 해서 약분 되는 식으로 아마 줄 거다. 대부분이. 알았죠? 끝. 그렇게 N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그 외의 또 다른 정화식들 이렇게 생겨 먹은 식들이 또다시 있을 수 있다. 그 녀석들은 뭐 해줘 본다? 1, 2, 3, 4 직접 넣어보는 거야. 물론 막 넣어서 그냥 막 단순한 연산한다기보다는 넣어보면서 규칙을 스스로 찾아야지. 말로 찾든 식으로 찾든 일정한 값이 로테이션 된다라면 그것도 찾든 반복되고 있는 값이 몇 개마다 반복되면 어떤 값들이 반복되는지를 찾고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다. 자, 일단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요거 풀어오는 게 당신들의 오늘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할 거야. 증명은 생각보다 금방 끝낼 수는 있는 거라서 학교 시험도 자세히 나오진 않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하지 못했다. 몇 가지 복잡한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오늘 숙제가 조금 빡세긴 할 겁니다. 설명이 덜 끝났고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내가 설명을 하더라도 진짜 한 두어 가지밖에 설명 못하고 정해져 있는 루트는 그 외 나머지는 스스로 1, 2, 3, 4 넣어보면서 스스로 찾아야 돼. 이거는 내가 어느 한 문제를 대표 문제를 하나 풀어준다고 해봐야 다음 문제 푸는데 도움 1도 안 됩니다. 왜? 규칙은 이 문제랑 저 문제랑 다르거든. 나는 이런 규칙이 있어. 이런 규칙이 나온 거야. 이 문제는 이라고 뭐 예를 들어 1800번을 설명했다 치자. 근데 1801번은 다른 규칙이야. 또. 그 문제는 그 문제만의 규칙이 있는 거야. 1801번을 풀었다. 그럼 1802번 맞추냐?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야. 1800번과 1801번에서 풀이가 나왔던 그 규칙과는 또 다른 규칙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야. 1802번. 그럼 걔는 또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라고. 무슨지 알겠죠?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 규칙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놈도 나오니까. 나도 처음 보는 규칙이 있어. 문제를 매년 풀다 보면. 아무리 마플 시너지 내가 매년 쓰는 교재라고 해도 매년 개정이 된다면 특히 너희처럼 교정 교육을 넘어왔다면 문제는 또 바뀌어. 알겠죠? 학교 시험 기준으로 하면은 역시 나도 처음 보는 규칙이 있을 수 있어. 왜? 내가 아무리 10년간 가르쳤다 치지만 모든 학교 모든 문제집을 푸는 건 아니거든. 나도 한정적인 범위에 있는 교재들만 풀잖아. 교재로.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문제집에서 내가 보지 않는 또 다른 문제집에서 또 다른 규칙을 보여주고 있다면 나는 그 문제 처음 보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맞춰야 되는 건 너희들의 역할인 거고. 아무튼 알겠죠? 이 단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잘 좀 풀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빠이.